세상에 완벽한 행복이라는 게 정말 존재할까요?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지역에서 존경받는 기업인이 되고 번듯하게 키운 딸이 제 몫을 다하는 삶.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다들 말하죠. 하지만 말입니다. 가장 달콤한 갈비 냄새 뒤에 숨겨진 10년. 묵은 비린내를 맡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시면 이 완벽해 보이는 가정에 어떤 균열이 시작되는지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정의로운 복수국의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달짝지근한 간장 베이스의 갈비 냄새가 신도시 도로변을 가득 채웁니다. 만수갈비. 이 지역에서 이곳을 모르면 간첩 소리를 듣죠. 3층짜리 대형 건물을 가득 채운 손님들, 그리고 입구에 걸린 커다란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 박만수 대표, 자랑스러운 지역 기업인상 후보 선정. 박만수는 이곳의 왕입니다. 깔끔하게 빗어넘긴 머리, 인자한 웃음, 그리고 누구에게나 먼저 고개를 숙이는 겸손함까지. 그는 이 도시의 살아있는 개천용이자 성자로 불립니다. 아이고, 오셨습니까? 오늘도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3번 테이블 육회 서비스 좀 내드려라. 만수는 인색함이 없습니다. 적어도 남들 앞에서는요. 그는 자신의 명성이 어디에서 오는지 정확히 아는 영리한 여우입니다. 하지만 그 여우를 호랑이로 만든 건 30년간 숯불 연기 마시며 주방을 지킨 아내 이영이었습니다. 여보, 손님들 밀려드는데 상추가 좀 모자라요. 내가 시장에 직접 좀 다녀올게. 당신은 좀 빠져 있어. 옷차림이 그게 뭐야? 귀한 분들 오기로 했으니까. 기름 냄새 풍기지 말고 주방에 나가 있어. 영희의 심장이 툭 떨어집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여보는 단지 연극일 뿐이죠. 남편에게 영희는 이제 성공한 사업가의 훈장이 아니라 지워버리고 싶은 가난했던 시절의 흔적일 뿐입니다. 폭풍 같은 점심시간이 지나고 영희는 구석진 평상에 앉아 퉁퉁 부은 다리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6개월 전부터 일하기 시작한 알바생 최미자가 다가옵니다. 50대라고는 믿기지 않는 팽팽한 얼굴과 화려한 꽃무늬 원피스. 그녀는 남편의 초등학교 동창이라며 제 발로 찾아온 여자입니다. 어머, 언니 이 옷도 입었네? 형부 돈도 잘 버는데 이런 것 좀 그만 입지. 형부 체면이 있지. 사람들이 언니 보면 형부 욕해. 일할 때는 편한 게 제일이죠, 뭐. 미자 씨는 오늘도 참 곱네. 여자는 가꿔야 해. 형부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미자는 예나 지금이나 꽃 같다고 언니도 좀 보고 배우래. 영희의 손등에 핏줄이 섭니다. 살갑게 굴던 미자의 말들이 어느 순간부터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참습니다. 남편이 아는 형님의 미망인이라며 특별히 챙겨주라고 신신당부했던 여자니까요. 영희는 그것이 남편의 깊은 배려라고만 믿었습니다. 참으로 미련할 정도로 착한 믿음이었죠. 집은 대궐 같습니다. 하지만 공기는 얼음장 같죠. 널따란 안방 침대는 영희의 차지입니다. 남편 만수는 10년 전부터 콧골이가 심하다는 핑계로 건너편 방에서 잠을 잡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밥 먹었나 불 꺼라가 전부인지 오래입니다. 영희는 남편에게 한약 한 잔을 주려 서재문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소리에 걸음을 멈춥니다. 남편의 웃음소리. 평소 영희 앞에서는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아이처럼 해맑고 비열한 웃음입니다. 미자야, 오늘 그 원피스 잘 어울리더라. 조금만 참아. 그 옆편네 이제 내가 슬슬 정리할 거니까.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조금 더 못 기다려? 영희는 귀를 의심합니다. 정리? 옆편네? 10년?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들고 있던 쟁반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그 순간 딸 지훈의 방 문이 열립니다. 엄마? 여기서 뭐해? 아빠 자는 거 아니었어? 영희는 급히 표정을 숨기고 지훈을 끌고 거실로 나옵니다.
지우는 홍보대행사 팀장답게 눈치가 빠릅니다. 엄마의 떨리는 손을 놓치지 않죠. 모두가 잠든 밤, 지우는 아빠의 서재로 몰래 들어갑니다. 평소 아빠는 서재를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여겼지만 오늘 엄마의 표정을 본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서류 뭉치를 발견합니다. 지훈의 눈이 커집니다. 그것은 아빠의 개인 카드 내역서였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결제되는 명품관 가방, 보석,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찍혀 있는 지방의 최고급 풀빌라 기록들. 결제 시간은 늘 가게 문을 닫는 밤 10시 이후였습니다. 10시 퇴근이라더니 새벽까지 고생한다고 엄마가 매일 밤 야식 챙겨줬는데. 아빠, 당신 대체 어디에 있었던 거야? 지우는 내역서를 넘기다 멈춥니다. 수령인 이름 최미자. 아빠의 초등학교 동창이자 우리 가게 알바생. 그 여자의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 보증금 송금 내역까지 나옵니다. 그 세월이 무려 10년입니다. 지우는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으며 휴대폰으로 모든 서류를 촬영합니다. 가게 마감 시간. 영희는 청소를 핑계로 주차장 어둠 속에 몸을 숨깁니다. 잠시 후 박만수의 고급 세단이 움직입니다. 그런데 운전석 자리에 자연스럽게 운전을 하는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은 만수가 아닌 미자였습니다. 차 안 조명이 잠시 켜진 순간 영희의 심장은 멈추고 맙니다. 남편 만수가 미자의 손을 잡고 손가락에 끼워진 다이아 반지에 입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지난 결혼기념일에 영희가 갖고 싶다고 했다가 사치 부리지 말라며 면박을 줬던 바로 그 디자인이었습니다. 내일 시상식만 끝나면 공로상 상금으로 너 갖고 싶다던 외제차 계약하러 가자. 그 여편네는 집구석에서 파출부 노릇이나 시키면 돼. 형부, 아니 자기야, 나 진짜 10년 동안 숨어 사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나도 사모님 소리 좀 들어보자. 영희는 차마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을 막습니다. 30년 세월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신이 지켜온 가정이 사실은 거대한 연극 무대였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은 그 무대 위에서 가장 멍청한 조연이었다는 사실이 영희를 옥죄어옵니다. 하지만 영희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주머니 속에서 진동이 울립니다. 딸 지훈의 문자였습니다. 엄마, 나 다 알았어. 이제 우리 연극 끝내자. 내가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만들어줄게. 어둠 속에서 영희의 눈이 서늘하게 빛나기 시작합니다. 눈물은 이미 말랐습니다. 10년의 기만, 그 비린내나는 세월을 청산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남편의 차 안에서 본 그 끔찍한 다이아 반지의 잔상이 가시기도 전에 저는 제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진짜 지옥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집안은 기괴할 정도로 고요합니다. 화장실 너머로 남편의 콧노래 소리와 함께 거친 물줄기 소리가 들려오네요. 방금 전까지 밖에서 상간녀와 미러를 속삭이다 온 남자가 집에 오자마자 저렇게 태연하게 몸을 씻고 있습니다. 더러운 죄악을 비눗물로 씻어내기라도 하려는 걸까요? 영희는 멍하니 침대 끝에 앉아 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멈추지 않습니다. 그때 화장대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이 짧은 진동과 함께 밝아집니다. 미자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평소라면 남편의 프라이버시라며 외면했겠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아니, 오늘이 아니면 영영 진실을 놓칠 것 같은 공포가 영희를 덮칩니다. 잠금 장치도 되어 있지 않은 화면. 평소 나는 기계치라 이런 거 몰라라며 허허 웃던 남편의 모습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것조차 철저히 계산된 연극이었음을 영희는 갤러리 속 비공개 앨범을 누르는 순간 깨닫습니다. 손가락 끝이 휴대폰 액정에 닿는 순간 차가운 전율이 척추를 타고 올라옵니다. 앨범 안에는 수십 개의 영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숨을 멈추고 가장 최근 영상을 재생합니다. 화면 속에는 낮 뜨거운 소리와 함께 두 남녀가 엉켜 있습니다.
한 명은 30년을 함께 산 나의 남편 박만수,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오늘 낮에 나를 동정하던 최미자였습니다. 카메라는 만수가 직접 들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도덕함을 기념이라도 하듯 그는 징그러울 정도로 화면을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멎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고 하얀 수건을 목에 두른 만수가 개운한 표정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는 침대 위에 석상처럼 굳어있는 영희를 발견하죠. 그리고 그녀의 손에 들린 자신의 휴대폰을 본 순간 만수의 인자했던 가면이 순식간에 일그러집니다. 당신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남의 물건을 왜 함부로 뒤져? 남의 물건? 30년을 같이 산 아내한테 이게 할 소리예요? 이 영상, 이 여자, 최미자 맞지? 당신 동창이라며, 형님 내 부인이라며. 만수의 눈동자가 빠르게 굴러갑니다. 찰나의 침묵,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변명을 짜내고 있겠죠. 하지만 영상이라는 확실한 증거 앞에서는 백약이 무효합니다. 만수는 갑자기 바닥으로 털썩 무릎을 꿇습니다. 30년 가부장의 권위는 간대없고 오직 비겁한 사내의 모습만 남았습니다.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그거 그냥 술집 여자야. 내가 술에 너무 취해서 딱 한 번 실수한 거야. 미자가 아니라 그냥 닮은 여자라고. 제발 믿어줘. 여보, 당신 알잖아. 나 당신밖에 없는 거. 술집 여자? 딱 한 번? 당신이 직접 찍은 이 영상 속에서 당신들이 무슨 대화를 하는지 내가 다 들었는데 10년을 참았다고 미자가 그러더라. 우리 딸 지훈이가 고등학생 때부터였다며. 만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10년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그의 눈에 비굴함 대신 섬뜩한 경계심이 서립니다. 가장 치명적인 비밀을 들켰을 때 나오는 포식자의 눈빛입니다. 영희는 그 눈빛에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 남자는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들킨 것을 후회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요. 밤을 꼬박 새운 영희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봅니다. 하루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은 초췌한 모습. 하지만 눈동자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합니다. 영희는 만수의 휴대폰에서 몰래 복사해둔 미자의 번호와 사진들을 꺼내봅니다. 영희는 독자적으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미자가 일하던 가게, 두 사람이 자주 가던 낚시터, 그리고 미자의 SNS 계정. 영희는 미자의 비공개 계정을 찾아내는데 성공합니다. 그곳은 가히 박만수의 세컨드 하우스 기록관이었습니다. 10년 전 게시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훈이가 대입 시험을 치르던 날 만수는 중요한 비즈니스가 있다며 외박을 했었죠. 그런데 미자의 사진 속에는 만수와 함께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미자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훈이가 취업 성공 후 첫 월급으로 아빠 내복을 사왔던 날에도 만수는 미자와 함께 명품관에서 가방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가게 주방에서 뜨거운 불길에 손을 대어가며 갈비를 굽던 그 모든 순간 만수는 미자의 곁에서 영희를 비웃으며 자신의 성공을 향유하고 있었습니다. 피눈물이 흐른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영희는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눈동자가 뜨거워지고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 내가 희생하며 지켜온 가정이 사실은 저들의 도피처를 마련해주기 위한 걸음이었다는 사실에 영희는 차 핸들을 부여잡고 오열합니다. 영희는 다시 가게로 향합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손님을 맞이하고 고기를 나릅니다. 멀리서 미자가 영희를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짓습니다. 만수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걸까요? 미자의 태도는 어제보다 더 뻔뻔해져 있습니다. 언니, 남편 단속 좀 잘하지 그랬어. 형부가 그러더라. 언니랑 있으면 숨이 막혀서 살 수가 없대. 10년 동안 나 아니었으면 형부 벌써 도망갔을걸? 언니는 나한테 고마워해야 해. 영희의 손에 들린 쟁반이 거세게 떨립니다. 당장이라도 미자의 머리채를 잡고 싶지만 영희는 이를 악뭅니다. 여기서 감정을 터뜨리면 만수가 바라는 대로 미친 아내 프레임에 갇힐 뿐입니다. 그때 주차장에서 지훈의 차가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지우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엄마의 안색을 살핍니다. 이미 아빠의 카드 내역을 확보한 지우는 엄마 이 눈에 고인 한을 읽어냅니다. 딸은 조용히 엄마의 손등을 덮습니다. 그 손이 어찌나 차갑고 단단한지 영희는 비로소 정신이 번뜩 듭니다. 엄마, 이제 됐어. 아빠가 미자 아줌마랑 같이 세운 이 모래성 내가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릴 거야. 아빠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명예라는 이름으로 말이야. 영희는 딸의 눈에서 자신과는 다른 차가운 불꽃을 봅니다. 30년 동안 남편의 그림자로 살며 죽어있던 영희의 자아가 비로소 기지개를 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칼도 총도 아닙니다. 바로 멀쩡한 사람을 미친 사람으로 만드는 혀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평생을 바쳐 내조해온 아내를 하루아침에 정신병자로 몰아세우는 남편의 그 비열한 입술 말입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카페입니다. 지역의 내로라 하는 사모님들이 모인 자리, 박만수가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 있습니다. 평소 인자하기로 소문난 그가 눈시울까지 붉히며 손수건을 꺼내듭니다. 주변 부인들의 시선은 이미 동정심으로 가득 차 있네요. 부끄러운 집안일이라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저희 집사람이 요즘 좀 이상합니다. 갱년기가 심하게 오더니 이제는 제가 누굴 만나기만 해도 칼을 들고 달려드니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기가 겁나네요. 아이고, 박 대표님 어쩜 좋아. 그렇게 현모양처 같던 분이 어쩌다 그렇게 됐대요? 의사 말로는 망상 증세가 심각하다네요. 있지도 않은 여자를 상상하고 제 휴대폰을 뒤져서 조작까지 하니 제가 그 사람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우리 집사람 보면 모른 척 좀 해주세요. 자극하면 더 날뛰니까요.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박만수가 치밀하게 설계한 사회적 매장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인 아내를 미친 여자로 규정해 그녀가 어떤 폭로를 해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사악한 프레임이죠. 영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지역에서 미친 아내가 되어버렸습니다. 영희는 홀로 나와 식자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손님들, 심지어 몇 년을 본 거래처 직원들까지 영희를 보며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이라며 남편 의심해서 가게까지 뒤엎었다는 미친 여자. 그 시선들이 영희의 등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그때 최미자가 다가옵니다. 남들 앞에서는 언니 기운 내라고 위로하던 그 여자가 둘만 남게 되자 본색을 드러냅니다. 언니, 왜 그러고 살아? 온 동네 사람들이 언니 미쳤다고 난린데 그냥 조용히 기도원에라도 들어가지 그래? 형부가 언니 때문에 잠도 못 잔대.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내 남편이랑 10년을 붙어먹고도 내가 사람이야? 봐, 또 시작이네. 형부, 여기 좀 보세요. 언니가 또 나한테 욕해요. 무서워서 일 못하겠어. 만수가 기다렸다는 듯 달려나와 영희의 팔을 거칠게 낚아챕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광기 어린 아내와 그런 아내를 제지하는 불쌍한 남편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영희가 소리치면 칠수록 만수의 가짜 연기는 빛을 발합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 이 자식아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 만수의 그 외침이 영희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집안은 무거운 정막만이 흐릅니다. 영희는 방 안에 갇혀 울다 지쳐 잠들었고 거실 소파에는 지훈이 앉아 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지훈은 오늘 가게에서 벌어진 일을 전해 듣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아빠 만수가 서재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지훈은 숨을 죽이고 아빠의 방으로 다가갑니다. 예, 원장님, 박만수입니다. 예, 아내가 증세가 심해져서 더는 집에서 케어가 안 됩니다. 내일 오전 중에 앰뷸런스 보내주세요. 강제 입원 동의서는 제가 다 작성해뒀습니다. 사람들 눈 안 띄게 뒷문으로 와주세요. 지훈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정신병원? 아니, 그건 사실상의 감옥입니다.
아빠는 엄마의 입을 막기 위해 엄마를 평생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를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산채로 매장하려는 이 남자가 정말 내 아버지가 맞나 싶습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아빠의 서재 책상 위에 놓인 브로셔를 봅니다. 세일 정신건강요양원, 격리치료 전문이라는 문구가 지훈의 눈을 찌릅니다. 그 옆에는 엄마의 인감도장과 아빠가 몰래 작성한 입원 신청서가 놓여 있습니다. 지훈은 조용히 엄마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잠든 엄마의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고왔던 엄마의 손이 갈비 냄새와 세제에 절어 거칠어진 것을 보니 지훈은 피눈물이 납니다. 지훈은 잠든 엄마를 흔들어 깨웁니다. 엄마, 정신 차려. 여기서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아빠가 내일 엄마를 병원에 가두려고 해. 뭐? 그게 무슨 소리니? 병원이라니? 아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괴물이야. 엄마를 미친 사람 만들어서 쫓아내고 그 여자랑 이 집을 차지하려고 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훈아, 나 무서워. 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영희의 절규가 지훈의 가슴목에 걸립니다. 지훈은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죽었다는 것을요. 아빠는 더 이상 지킬 가치가 있는 대상이 아니라 처단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지훈은 엄마를 껴안고 창밖을 봅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마치 지훈의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처럼요. 지훈의 눈빛이 서서히 달라집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오직 차갑고 단단한 증오만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엄마, 나 믿지? 이제부터 아빠는 내 아빠 아니야. 그 인간이 가장 사랑하는 거, 그 알량한 성공이랑 명예. 내가 그거 갈기갈기 찢어서 걔한테 줄게. 아빠를 죽이는 건 너무 쉬워. 아빠가 가진 모든 세상을 무너뜨려 줄 거야, 반드시. 전생에 딸은 아버지의 연인이라고들 하죠. 하지만 지훈에게 아버지는 이제 제거해야 할 거대한 종양일 뿐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존재가 가장 추악한 괴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인간의 뇌는 슬픔보다 먼저 생존을 위한 냉기를 뿜어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적을 깨고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박만수가 부른 사설 구급대원들입니다. 멀쩡한 아내를 지방의 정신병원에 가두기 위해 그가 준비한 잔인한 선물이죠. 만수는 거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구급대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2층 계단에서 영희가 내려옵니다. 어제의 광기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단아한 개량한 복차림. 영희는 너무나 차분한 목소리로 만수를 향해 말합니다. 여보, 내가 어제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병이 났나 봐. 미자 씨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줘요. 나 당신 말대로 병원 가서 치료받을게요. 그래. 당신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니 다행이네. 근데 여보, 당신 이번 주에 큰 상 받잖아요. 내가 병원에 누워있으면 사람들 보기에 어떻겠어요? 시상식까지만 내가 옆에서 내조하게 해줘요. 당신 명예에 흠집 나면 안 되잖아요. 시상식 끝나자마자 내 발로 들어갈게요. 약속해요. 만수의 눈이 가늘어집니다. 의심보다는 탐욕이 앞섭니다. 명예라는 단어에 그의 경계심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시상식 날 아내가 없으면 쏟아질 구설수가 걱정되던 참이었거든요. 만수는 구급차를 돌려보냅니다. 자신의 목을 칠 단두대로 직접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지우는 아빠의 홍보 담당자로 자처하며 가게 사무실을 점령합니다. 아빠의 지역 기업 인상 홍보 영상을 제가 직접 만들게요. 지훈의 제안에 만수는 기특하다며 모든 권한을 넘깁니다. 지훈은 홍보팀장 특유의 치밀함으로 가게의 내부 장부와 법인카드 내역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지훈의 손길이 매섭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불륜 증거를 넘어 아빠의 급소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합니다.
지난 3년간 식자재 대금이라는 명목으로 미자의 개인 계좌로 흘러간 수억 원의 돈. 명백한 횡령이자 탈세입니다. 지우는 이 데이터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아빠가 미자에게 사준 오피스텔, 외제차, 명품 가방의 결제 시간과 장소를 미자의 SNS 사진들과 대조합니다. 완벽한 복수의 퍼즐이 완성되어 갑니다. 아빠, 이게 아빠가 쌓아 올린 성의 실체야? 엄마가 주방에서 고기 구울 때 아빠는 이 돈으로 미자 아줌마랑 파티를 했구나. 조금만 기다려. 이 데이터들이 아빠의 화려한 시상식을 장례식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같은 시각 상간녀 미자는 승리자의 기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만수의 법인카드로 시상식 날 입을 수백만 원짜리 드레스를 고르고 있죠. 그녀는 영희가 병원에 갈 거라는 소식을 듣고 이미 이 집의 안주인이 된 양 거만하게 행동합니다. 이거 말고 더 화려한 거 없어요? 우리 남편이 이번에 큰 상을 받거든요. 제가 그날 주인공이라 제일 빛나야 해서요. 미자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에 취해 있습니다. 10년간의 숨겨진 정보 노릇이 이제 끝난다고 믿고 있죠. 하지만 그녀가 고르는 드레스는 사실 그녀의 수위가 될 것입니다. 지우는 이미 매장 밖에서 이 모든 광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미자가 명품 쇼핑백을 한가득 들고 나오는 순간 지훈의 차가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갑니다. 지훈은 차 안에서 미자의 해맑은 웃음을 뷰파인더로 확인하며 서늘하게 미소 짓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온 영희는 만수의 구두를 닦고 있습니다. 30년 넘게 해온 일이지만 오늘은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이 구두를 신고 만수가 올라갈 무대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동시에 낭떠러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지훈이 만든 홍보 영상의 초안을 확인합니다. 허허. 역시 우리 딸이야. 야, 영상이 아주 품격이 있어. 내가 지역사회에 기여한 내용들이 아주 잘 담겼구나. 이 정도면 시장님도 감탄하시겠어. 당연하죠. 아빠의 진짜 모습이 온 세상에 알려져야 하니까요. 제가 특별히 시상식 당일용으로 히든 영상도 준비했거든요. 기대하셔도 좋아요. 지훈이 말한 히든 영상. 그것은 만수가 확인한 감동적인 다큐멘터리가 아닙니다. 영상의 3분 지점, 축하 메시지가 끝나는 찰나에 삽입될 진실의 기록들입니다. 만수와 미자의 적나라한 미래 영상, 미자에게 송금된 횡령 내역서, 그리고 영희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우며 구급차를 부르던 만수의 음성 녹취록. 지우는 이 영상의 파일명을 자랑스러운 기업인 박만수 최종으로 저장합니다. 모두가 잠든 시간, 영희와 지우는 어둠 속에서 손을 맞잡습니다. 영희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습니다. 딸의 차가운 확신이 엄마의 깨진 심장을 단단하게 봉인했기 때문입니다. 지훈아, 아빠가 저렇게 좋아하는데 정말 괜찮을까? 엄마, 미안해하지만 아빠는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 엄마를 병원에 가두려던 그 순간 아빠는 스스로 아빠이기를 포기한 거야. 내일 시상식장에서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우아한 여자가 될 거야. 아빠의 추락을 가장 높은 곳에서 지켜봐. 지우는 노트북을 닫습니다. 복수를 위한 모든 장전이 끝났습니다. 내일이면 지역 유력 인사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서 박만수의 가면이 조각조각 부서질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집행의 시간입니다. 30년의 헌신을 배신으로 갚은 남자와 10년의 기만을 승리로 착각한 여자. 그들이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순간 지훈이 설계한 진실의 조명이 그들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지훈은 창밖의 보름달을 보며 생각합니다. 내일 밤 이 달빛 아래에서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 갈비 타는 냄새보다 더 지독한 복수의 향기가 온 집안을 감싸고 있습니다. 실행에 확신이 든 지훈의 눈빛은 이제 슬픔 한 점 없이 오직 목표물을 향한 포식자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대연회장입니다. 지역 유지들과 정재계 인사들이 가득 모여 샴페인 잔을 부딪힙니다. 행사장 입구에는
자랑스러운 기업인 박만수의 대형 사진이 걸려 있고 사람들은 그 앞에서 연신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박만수는 맞춤형 턱시도를 입고 연단에 서 있습니다. 그 곁에는 억만금을 들여 산 드레스를 입고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안주인인 양 미소 짓는 최미자가 서 있네요. 만수는 승리감에 취해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는 이미 정신병원 입원 준비를 마쳤고 오늘 이 시상식만 끝나면 거추장스러운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만수의 입가에는 인자한 웃음이 걸려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악수를 하는 그 손은 어젯밤 아내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우며 구급차를 부르던 그 거친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부드럽습니다. 드디어 박만수의 공로를 기리는 홍보 영상 상영 시간입니다. 사회자가 엄숙한 목소리로 지훈을 소개합니다. 지훈은 무대 뒤에서 차가운 기계처럼 노트북을 조작합니다. 그녀의 손끝에는 지난 10년의 한과 엄마의 눈물이 응축된 진실이 파일이 들려 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오로지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저를 믿고 내조해준 아내 덕분입니다. 자, 보시죠. 저의 인생을 담은 영상입니다. 초반 1부는 평범했습니다. 만수가 갈비를 굽는 모습, 기부금을 전달하는 모습이 감동적인 음악과 함께 흐릅니다. 하지만 음악이 갑자기 기괴한 불협화음으로 변하더니 화면이 일그러집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시작됩니다. 화면에는 만수가 모텔방에서 미자와 돈다발을 세며 영희를 비웃는 영상이 나타납니다. 그 여편네 병원에 가둬버리면 그만이야. 만수의 생생한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 울려 퍼집니다. 이어지는 것은 미자에게 흘러간 횡령 장부의 스캔본입니다. 만수갈비 식자재비라는 명목으로 미자의 가방과 외제차가 결제된 내역들이 붉은 글씨로 번쩍입니다. 결정타는 만수가 거실에서 멀쩡한 영희를 강제로 앰뷸런스에 태우려 하며 이 미친년아 죽어서나 나와 라고 소리치는 녹취록이었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으로 뒤덮입니다. 사람들의 존경 어린 시선은 혐오와 경멸로 바뀝니다. 만수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다 못해 푸르스름하게 죽어갑니다. 그는 다급하게 사회자에게 소리치지만 지우는 이미 제어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때 행사장 뒷문이 열립니다. 구질구질한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짙은 남색 실크 드레스를 입은 영희가 천천히 걸어 들어옵니다. 조명이 그녀를 비춥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길을 내줍니다. 더 이상 미친 아내가 아닌 존엄을 되찾은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영희는 연단 위로 올라가 굳어있는 만수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달린 금빛 코사지를 조용히 떼어냅니다. 박만수 씨, 이 상은 당신 게 아니에요. 당신이 버린 30년 세월과 내가 흘린 피눈물로 만든 가짜 훈장일 뿐이지. 이제 그 가면 내가 직접 벗겨줄게요. 영희는 만수의 뺨을 후려치는 대신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회적 시선의 한복판에 그를 홀로 남겨둡니다. 지우는 무대 위로 올라와 엄마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두 여자는 이제 당당하게 행사장을 빠져나갑니다. 등 뒤로 만수의 절규와 미자의 비명, 그리고 사람들의 야유가 파도처럼 몰아칩니다. 시상식 이후의 추락은 날개조차 없었습니다. 만수는 횡령과 탈세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고 지훈이 확보한 철저한 증거 덕분에 재산 분할 과정에서도 단 한 푼의 위자료조차 챙기지 못한 채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미자는 어땠을까요? 만수의 계좌가 동결되자마자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른 남자의 차에 올랐습니다. 10년의 사랑? 그런 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오직 돈이라는 기름으로 돌아가던 추악한 엔진이었을 뿐이죠. 만수는 홀로 남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 삐걱거리며 떨어지는 소리만 들리는 폐허 속에서 말입니다. 그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아내의 내조와 딸의 믿음이 그를 지탱하던 유일한 기둥이었으므려.
하지만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판 가스라이팅이라는 무덤 속에 스스로 갇혀버렸습니다. 반면 영희의 집은 평화롭습니다. 커다란 저택은 아니지만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오는 집입니다. 영희는 거울을 봅니다. 눈가의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은 맑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나 누구의 엄마가 아닌 이영이라는 이름 석자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주방에서는 더 이상 수백 명의 고기를 굽는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오직 딸과 자신만을 위한 소박한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죠. 그때 퇴근한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지훈의 손에는 영희가 평소 좋아하던 작고 예쁜 꽃다발이 들려 있습니다. 엄마, 오늘 고생 많았어. 찌개 냄새 진짜 좋다. 그래, 지훈아. 어서 앉아. 우리 만나게 먹자. 응. 엄마 이제 우리끼리만 행복하게. 우리끼리 밥 먹자. 영희는 지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지난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모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밥공기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가짜 명성이 차려진 화려한 만찬보다 진실과 사랑으로 차려진 이 소박한 식탁이 훨씬 더 풍요롭다는 것을 두 사람은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온 모녀의 얼굴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온의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